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성적입니다. 근데 이걸 성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합니다. 발달 상황. 이게 되게 주는 시사점이 크죠. 그 변화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야. 교과 전형일 때, 아까 학생부의 등급만 반영하는 교과 전형일 땐 이 발달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 평균 몇 등급이냐만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발달 상황은 학종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면 일단 교과의 편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왼쪽이 교과고 오른쪽이 창체죠.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거기 써있죠. 자동봉진 써있어. 그리고 이것도 정규 교과에 들어가요. 실제 수업 시간에 쓰는 거야. 왼쪽이 교과야. 교과에는 보통하고 전문으로 나뉩니다. 전문. 전문은 보통은 보통하고 전문. 전문은 어느 학교에서 하는 걸까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데 보통은 일반고가 위주로 하는 거고 전문은 누가 하는 거예요? 특목고나 특성화고. 이제 예를 들면 뭐 내가 예술고등학교 선화여고를 갔어. 근데 선화여고 가가지고 맨날 일반고랑 똑같은 거 배우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무슨 시간이 있어? 전문교과로 미술, 회화, 조소 뭐 그런 게 들어있는 거고 특성화고 가면 공고를 간 친구들은 그거 관련된 걸 배우는 거고 과고 갔다 그러면 과학 관련된 걸 배우는 거고 외고 갔으면 외국어 관련 전문교과를 배워요. 그래서 일반고 애들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고등학교만 한다. 그 다음 보통 교과가 일반고 애들이 하는 건데 보통 교과에 보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일반 중에 보면 공통 그리고 선택. 선택은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 보통 공통을 언제 배우냐면 고1 때 배우죠. 10학년 때. 그래서 이거는 전국의 모든 10학년이 동일하게 배워. 그래서 공통이에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선택은 이제 일반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 이거 보통 고2 때 하죠. 그리고 진로 선택이 주로 고3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내가 진로도 어느 정도 진로 시간도 있으니까 내가 나는 간호학과를 가야 되겠다. 뭐 나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 공대 가고 싶어. 뭐 이런 게 범위가 좁혀지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수능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수능은 일반 교과에서 나와요. 일반. 진로 선택은 수능 범위가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되면 애들이 골라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뭘 안 보는 거야? 수능을 안 보잖아.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이걸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택을 하는데 야, 수능은 이걸 보는데 너는 이걸 해야 돼. 내가 수능에서는 생물 1을 봐야 되는데 고3 올라가가지고 고르는데 나는 과학사를 배운다든가 또는 수능은 진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점수를 잘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진로 선택을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애들이. 그래서 무슨 특혜를 준 거냐면 진로 선택은 등급으로 평가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뭘로 평가하냐면 A, B, C로만. 그래서 보통 이게 33으로 나뉘어. 야,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그냥 수업을 들어도 상관없어. 선택에 제약을 안 두려고. 예를 들면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2다. 이 진로 선택 중에 하나가 물리2가 있어요. 물리2가 있는데 물리2를 선택한 애가 15명밖에 없어. 그러면 1등급이 없는 거야. 내가 저거 했다가 혹시라도 등급이 나빠지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주고 15명이어도 이 중에 10명이 A를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내신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없애준 거예요. 진로 선택은.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때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요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뭐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세 가지를 한다. 그걸 머리에 넣어두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교과 구성이라는 게 나오죠. 구성을 보시면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이게 교과 영역이야. 수능도 우리가 영역으로 나눠서 봤고 옆에 보면은 교과군 또는 교과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과목은 이제 구체적 제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교과라고 할 수 있죠. 기초 영역의 수학 교과에 구체적 과목으로 뭐가 있는 거야? 1학년 때 수학을 배우고 2학년 올라가면 수학 1, 수학 2를 배우고 그게 과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선택 과목, 일반 선택에서 국어는 뭐가 있냐면 화법,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으로는. 얘네들은 전부 다 내신 성적이 뭐로 표기돼서 나와요? 등급으로 표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4% 상대평가야. 근데 진로 선택에 가보니까 무슨 과목이 있냐면 실용국어, 주로 글쓰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심화국어, 왠지 어려워 보이죠. 심화국어. 그 다음에 고전 읽기.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 내신이 뭘로 나와요? ABC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고3 때 고전 읽기를 해. 고전을 그냥 어영부영 해도 뭐는 받을 수 있다? A를 받을 수 있으니까 수능 공부하는데 부담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진로 선택을 주로 고3 때 배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처럼 심화 과목을 하려면 당연히 뭐는 배웠어야 돼. 일반 과목은 배웠어야지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까지는 일반 선택이고 진로 선택 가보니까 실용수학. 실용수학이 뭘까요? 그냥 생활 수학이에요.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쉬운 거.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공부하기 싫은 애들, 난 수학이 너무나 싫어요. 문과 애들, 이런 애들이 이거 합니다. 기하가 여기가 있고, 기하는 그래서 뭐가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ABC만 나오고, 경제수학, 이게 새로 생긴 거죠. 문과 중에 경영경제 가래들은 얘를 선택해. 실용수학은 수학 공부하기 싫은 애들, 그 다음이 수학 과제 탐구, 역시 진로 선택입니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영어가 있고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2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고는 영어 회화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1, 2 독해와 작문 요거 위주로 하고 진로 선택 가보면 실용영어, 영어권 문화, 그 다음에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이런 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탐구에 가보면 뭐 주르륵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성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2페이지 기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보통 교과는 아까 여기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뭘 기록해야 돼? 원점수 기록해야 되고 과목 평균을 기록해야 되고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취도도 들어가. 그래서 5단계야. 그러면 5단계니까 뭐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A, B, C, D, E 이렇게 표기되죠. 이게 옛날에 우리 때는 뭐였어? 수, 미, 양가. 양가집 교수 막 이런 거 했던 어려서 추억이 나네요. 수미양가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기준은 뭘까요? A를 받는 애는 기준이 뭘까요? 이건 절대평가야. A를 받는 애들. 대부분은 중학교 때는 그냥 뭐 넘으면 A를 줘요? 90 넘으면. 근데 고등학교는 꼭 90점이지 않아요. 학교가 미리 정하면 돼. 어느 학교는 이거를 선생님들이 출제할 때 여기 맞춰서 내야 되니까 90 이상을 A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100분위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5%, 아니, 상위 15% A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10%. 근데 이거는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저렇게 원점수의 절대 점수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려면 그 교육부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준다. 그리고 이게 정합성이 맞아야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후 검증은
그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귀찮으니까 ABC를 그냥 90, 80, 70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볼게요.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점수 나오고 과목 평균 나와요. 근데 뭐는 안 나온다? 표준 편차를 안 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학원에서 또 팔 때 이렇게 하기도 기하를 100점 받아야 된다. 100점 받는 게 좋아요. 기하라는 과목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진로 선택이니까 A, B, C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점수. 원점수가 나오고 평균이 나와.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100점 A가 좋아요? 아니면 79점 A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다 맞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 제출하는 때 점수는 제공하지 말고 A만 제공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일단 기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3단계고 뭘 써주게 되어 있냐면 A가 몇 %인지는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몇 %. 그래서 A가 30%, B가 40%, C가 30%. 그러면 이것만 봐도 적어도 A가 30% 받는 중에 얘는 A구나. 그까지는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일부 몰지각한 학교들은 어떤 짓을 해요? A를 어떻게? 무제한 늘리는 거죠. 외대부고 대표적입니다. 82%가 A야. 화학 2 같은 경우, 작년 화학 2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장난을 칠 여지가 있고,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된 게 언제냐면 2002년. 2002년이 무슨 해죠? 월드컵.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2002년은 대한민국, 이거 말고 아주 중요한 해인데, 이때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때는 뭐였어? 수음이한가. 그래서 대학에 뭐만 제공하면 되냐면 저거만 제공하는 거예요. 수음이한가만. 그래서 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신 퍼주기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일반고들 평균이 막 90점이야. 그 전교 꼴찌도 막 A를 받고. 그래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균관대학이 저때 이제 학생부 전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떨어뜨리고 말고 해야 되는데 봤더니 성대의 원서낸 애 중에 95%가 올 A야. 올수야, 올수. 95%가. 근데 보통 경쟁률이 한 30대 1에서 50대 1이거든요. 뽑을 수 있어, 없어? 제비뽑기 해야 돼. 이래가지고 한번 대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들이 퍼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건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2002년도 때. 교장 선생님 이름을 쓰시오. 이게 도덕 문제야. 서술형 문제. 그때 도덕이었나? 윤리였냐? 하여튼 그 과목에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교장 선생님 이름을 쓰시오야. 교장 선생님 이름을 쓰시오. 다행히도 괄호 열고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나온다는 걸 알려줬겠죠. 그냥 기본 점수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는 정말 학원들이 엄청 떼돈을 벌 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일진도 잠시 왔다가 가면 A가 되는 거야. 뭐가 나올지 뻔하고 외우면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유행했던 게 뭐냐면 파이널이라고 있죠. 내신 직전 보충을 해.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이때는 아동학대 해도 됐어요.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잡아두는 거야. 아침에 7시까지 학원에 잡아둬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승용차나 학원의 스쿨버스로 교문 앞에 내려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주기 전에 야 다시 외워봐. 그 시켜서 보내요. 그리고 이제 애가 11시나 1시쯤 나오면 다시 차를 태워가지고 또 와. 다음 과목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 배달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진들도 수를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되면 머리가 백지가 돼. 리셋되는 거죠, 리셋.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누구 때냐면 이해찬 장관 때입니다. 그래서 얘네 별명이 뭔지 알아요? 이 002학번들 별명이 단군 일의 최저학력 이란 별명이 있었고, 실제 수능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공부를 맨날 교장선생님 이름만 외웠으니. 그래서 이게 수능하고 내신하고 괴리도 굉장히 크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요거는 즉시 폐지가 됩니다. 즉시 폐지가 되고, 다시 상대평가를 막 부활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또 만들어낸 말이 뭐가 있냐면,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래가지고, 내신 돼야 되고, 수능 돼야 되고, 비교과 돼야 되고, 막 그 학종 초기에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아가는데, 공정성 또 논란이 돼서 없애! 이렇게 된 거죠. 별 얘기를 다 해.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가보시면. 자, 1학년, 2학년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학기, 1학년 1학기 수학, 과목 공통수학, 단위수는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냐, 그죠? 근데 아까 한 학기가 몇 주라 그랬어요? 17주.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몇 해야 되는 거야? 17 곱하기 4. 실수가 나오죠. 그걸 해야지 되는 거고, 얘는 수미안가로는 성취평가로는 수를 받았고, 성취도로는 몇을 받은 거예요? 1등 했네. 240명 중에. 괄호 안에 있는 3은 뭘까요? 동점자 숫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실제로는 몇 등 대우를 받냐 하면 1에다가 3을 더해요. 왜냐면 1등인 애가 4명이 더 있는, 3명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로 나눕니다. 이걸 뭐라 그래? 중간값이라고 하죠. 근데 이 나눠봤자 얘는 몇 등급인 건 확실해? 1등급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어디 걸린 애들이 위험하냐 하면 240명이면 240명에 4%면 딱 10등까지잖아. 근데 10등인데 동점이 7명. 이러면 이제 잘하면 1등급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중간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점자가 몇 명이냐를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자, 거기 진로 선택 과목 보니까 국어, 실용국어, 4단위, 원점수 과목 평균, 그 다음이 성취도 A가 나와 있고, 수강자가 150명 중에 A를 받았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A가 몇 프로예요? 30.2%, B가 45%, C가 24%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 자, 실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세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 자, 1분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읽어보시죠. 이 아이는 우수한 아이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는 이 세특만 보고 얘가 우수하다 안 하다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부에서 잘 써준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실제 학생 거라 뭐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방송에도 이거는 빼고 내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득점 포인트가 뭐가 있나? 극 갈래의 이해와 작품의 감상을 표현하기 위해. 정말 글을 못 썼죠. 국어 선생님인데. 표현하기 위해 교과서에 실린 파수꾼을 직접 연극으로 표현하였음. 여기는 득점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 그렇지, 직접 연극을 했다. 이렇게 행동으로 한 것에는 득점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찾아봐야 될까요? 검색을 해서 연극한 애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전교생이 다 했으면 속어법. 에이, 뭐 다 했네. 근데 봤더니 연극은 딱 얘네 3명만 했어. 그럼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연극하기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권력을 누리고 마을을 지배하는 인물인 촌장을 맡아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였음. 실제 한 거 맞잖아, 그죠? 이제 연극했다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극을 선생님이 직접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보고 상상해서 쓴 것 같아요? 왠지 본 것 같죠? 왜냐하면 촌장을 했고 거기서 성격이 잘 드러나게 했다. 요게 잘 써준 거예요. 그냥 연극을 하였음에서 끝났으면 그냥 일정에 따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얘가 있고 그 현장에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다. 진실성이 확 높아지죠. 그냥 연극했음. 그러면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지켜본 거야. 근데 이런 표현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10군데 이상 남발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선생의 진실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왼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희곡 작품을 감상할 때 성격을 유추할 수 있는 대사나 행동, 성격, 인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찾는 인물 분석하기, 작품 속의 의미와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의 의미 찾기 등의 학습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여기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걸 했을 것 같아. 수행평가로.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보고서 나온 거 시간 안에 냈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삼포 가는 길 소설에 대한 등장인물 줄거리, 시대적 배경, 작품에 나타난 상징, 작품 해설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함. 여긴 포인트가 있을까요? 발표함에 있죠. 발표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비교과를 만약에 상대적으로 평가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썼어요. 얘가 대한민국 중간 학생부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잖아. 이거 선생님이 써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친구는 A, B, C, D, E로 한번 해보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이 정도 써줬어,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게 써준 기록은 A다, E다. 잘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들은 대부분 이걸 보고 앉았으면 왠지 더 부족한 거야. 자기가 썼으면 훨씬 잘 썼어. 그 맨날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학생부 좀 잘 써주세요. 맨날 지랄하는 거죠. 지랄. 근데 이 정도면 A에 속해요. A. 적어도 감점 당하지는 않아. 뭐 이것 때문에 막 서울대 입사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학생분 난 처음 봐. 얘는 무조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은 이거지. 그래서 이 세특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기록은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 본 거를 사실대로 기록해 주는 거야. 그리고 관찰을 해야 돼. 그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생부는 이런 거예요. 저거 동굴의 이데아랑 비슷해. 왜냐면 여기에 모닥불이 있고 여기 내가 있어. 여기 비춰가지고 벽에 그림자가 비쳐요. 어른어른. 이 형체만 얘를 못 보고 입사관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얘가 안 보여. 그리고 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이 벽이 누군 거예요? 선생님인 거지, 선생. 선생이 관찰한 걸 대신 봐서 기록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제 그림자를 보니까 이런 거 같아. 그러면 가능하면 그걸 생생하게 전달해 줘야 돼. 그래서 이거 잘 쓰는 선생님들은 이 연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연극을 처음 하기 때문에 매우 어설프고 헤매고 이게 연극 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는데 한 일주일을 연습하는 동안 발성도 좋아지고 이런 게 좋아져서 나중에 실제 연극에서는 전교생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했고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게 진짜 보고 관찰한 것 같잖아. 아름다워. 네, 진짜 본 것 같죠. 이게 잘 쓴 거죠.
그냥 연극했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왠지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냥 딱 자기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써야 돼. 근데 이렇게 써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최악의 세특이 뭐였냐면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잘한다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내가 학생부에 수학 등급을 봤더니 5등급이야. 완전 거짓말이지. 아니 5등급이 무슨 수학을 잘해. 수학을 못하지만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런 데 관심은 높다. 이 정도 써줘야 되고 수학이 딸리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 기초를 세워서 2학기 때 성적 올리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진짜 2학기 때 성적이 올라가면 대박인데 그걸 5등급을 잘한다고 개뻥을 엄마가 아마 발렌타인 30년산 하나 줬겠지. 이 망하는 기름길입니다. 학생부에서 특히 세특에서 핵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관찰한 걸 그대로 써줘야 돼. 수학 볼까요? 수학은 짧죠? 자, 같은 애 겁니다. 같은 학생 거예요. 수학은 매우 짧아요. 수업 준비를 잘하고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쉽게 이해하며 학습 내용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과제를 철저히 하여 문제 해결력이 매우 뛰어남. 여기 득점 포인트 있다 없다? 전혀 없죠. 쓰나 마나야. 뭐 있는 거 있어요? 뭐? 스스로 정리했다? 아하.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탐구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설명 발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요거는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에? 설명 발표. 그럼 국어가 잘 썼어요? 수학이 잘 썼어요? 수학이 잘 쓴 거예요? 2학기도 수학 보니까 모든 단원의 정의, 정리, 원리 등을 잘 이해하며 학습 내용을 잘 정리하여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이 매우 우수함. 피보나치 수열을 탐구 조사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설명 발표했다. 똑같죠? 복붙이지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고 이렇게 써진 애가 무지하게 많을 확률이 아주 높죠. 딱 수학 선생님스럽게 썼죠. 그리고 이게 모범 사례? 모범 기록, 답안, 그렇지. 그런 거를 거의 카피에다 썼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차라리 국어 선생님이 조금 더 잘 쓴 거죠. 이것만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얘는 국어가 우수할까요? 수학이 우수할까요? 얘는 국어를 더 잘한다, 수학을 더 잘한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 어떻게 알아? 찍어보세요. 얘가 국어가 우수할 것 같아, 수학이 우수할 것 같아. 이게 점의 수준으로도 얘는 실제로는 수학이 우수합니다. 수학은 100점과 99점 받았고, 국어는 90점 초반이야. 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 얘 거 쓸 때 부담이 없는 거죠. 왜? 100점 99점인데. 안 써도 상관없지. 그 제일 간단하게 쓰는 학교가 휘문고입니다. 휘문고는 이렇게 써요. 그냥 수학 좀 해요. 끝. 자, 다음 페이지 독서활동. 독서는 우리부터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부터는 기록이 없는데 원래 학생부에는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원래 학생부에는 학년,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담당하시는 분은 과목 선생님이야. 예를 들면 국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국어 시간에 읽은 책은 이렇게. 그 애가 내가 책을 읽었어. 그럼 이걸 누구한테 내냐 하면 담임한테 내면은 뭘로 바뀌어요? 공통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공통. 그다음에 얘가 그걸 국어 선생님한테 내면은 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책을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를 읽었는데 국어 선생님한테 냈어. 그럼 국어 선생님이 비문학을 지도하면서 우리가 인문학을 이해하려면 사피엔스 정도는 봐야 돼. 그래서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추천에 의해 사피엔스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통은 대부분 뭐야? 나중에 낼 데 없는 거야. 어디 학원 가가지고 막, 야, 서울대 뭐 추천 도서 목록 쭉 읽었어. 과목을 따져보니까 어디 갈지 헷갈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안 써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부 다 담임한테 몰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통이 많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뭐 저의 사적인 경험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얘가 공부하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읽었다기보다는 약간 자기적으로 나중에 진로 적합성 같은 걸 꿰맞추려고 읽었다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근데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학생부에는 있어. 결혼할 때 교환할 때는 볼 수 있으나 대학에서는 얘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거에 가장 강렬하게 반발하는 게 서울대죠. 서울대는 독서에 대해서 아주 되게 중시하는데 아니 씨 얘가 책을 뭐 읽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건 이제 주로 어디에서 활용이 될까요? 그럼 독서는 이제 면접에서. 면접만 가면 1순위로 야, 너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뭐야? 아, 최근이요.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뭘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책을 얘기하면 큰일 나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막 묻기 시작하면 이제 막 넘어가는 거지. 이과 애들은 이기적 유전자 잘못 얘기했다 죽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걸 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 의미는 없어요.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이게 이제 담임들이 쓰는 겁니다. 뒤에 제가 샘플을 하나 넣어놨는데, 없네. 좀 나중에 볼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쓰는 겁니다. 1학년 담임이 1년치 모아가지고, 500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500자.